파월의 2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은 주말에 이어서 82K부터 85K까지 위아래로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83K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단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매크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요국들의 금리 위크다. 지금 전 세계가 매크로 시장과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들, 중앙은행의 높으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예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지금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발표된 수치와 동일하게 금리 동결 시나리오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 최근 시장 여론에 따르면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 굉장히 크고, 최근 공식 석상에서 일본은행 부총재는 매번 금리를 인상할 페이스는 아니다. 지금 미국의 이런 흔들리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인상해버린다라고 하면 작년 8월 달의 공포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금융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동결해주는 그런 그림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월 20일에는 연달아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선 미국의 금리 결정, 현재 지금 컨센서스는 동결하는 것이 유력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중국의 실질 금리라고 볼 수 있는 LPR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우선 중국부터 알아보자면 중국의 단기 LPR과 장기 LPR 모두 이전 수치와 동일하게 동결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대놓고 얘기하는 거 뭡니까? 경제 부양에 더 많은 정책과 도구 도입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는 동결해주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조정으로 경기 활성화 노력하겠다라는 게 2025년도에 지금 중국의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미치광이식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미리미리 돈을 찍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리스크로 작용될 부분은 없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끝판왕인 미국이다. 이날은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냐 인하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결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이때는 어떤 게 발표됩니까?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를 공개한다. 그러면 연준의 위원들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이 흘러갈지에 대한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소다. 만약에 점도표가 좋지 않게 나와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점도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은 관세 폭탄 플러스 금리 인하 불확실성으로 흔들릴 것이고, 만약에 점도표가 조금 더 추가 금리 인하로 기울어진다면 지금의 나스닥과 크립토 시장 조정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월의 2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점도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에 QT 완화와 QT 일시 중단, 만약에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까지 하는 것은 인플레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양적 긴축하고 있는 거 일시적으로 경기 흔들리니까 중단해줄 포워드 가이던스를 얘기해준다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은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런 식으로 이전 수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향후에 인플레가 자극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또 반대로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는 오히려 이전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미국은 소비 경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심리가 위축된다라는 거는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흘러갈 수 있는데, 이런 엇갈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더더욱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20일 날 발표가 되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이때 어떤 식으로 파월이 얘기를 해주고 점도표를 찍어주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주말 동안에 또 긍정적인 소식은 들렸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 주도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미국 부채 협상에 대한 다운 위기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언제나 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할 때마다 옥신각신하면서 시장을 흔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부채 한도 협상은 잘 마무리가 된 부분은 시장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 전 세계 지정학적인 가장 큰 이슈, 트럼프는 내일 푸틴과 대화를 할 거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한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많은 일이 있었고 영토 자산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의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이 전쟁을 봉합시킬 가능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지금 관세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4월 2일에 상호 관세 재확인할 거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도 예외가 없다. 현재 시장은 어쨌든 전쟁 봉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혼재되어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크립토 개별 시장보다 매크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추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의 지금 경기 불확실성 지수는 과거 코로나 시기만큼 굉장히 높아져 있다. 근데 재밌는 사실, 과거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경기 불확실성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을 때 그때 미국 S&P 500도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지만 이때 이 공포와 위기를 기회로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그러한 시기가 될지 진정한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자리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미국 S&P 500이 보여줬던 불패 신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이 불안과 공포가 시간이 지났을 때는 매우 좋은 시기였다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베센트는 미국 증시 폭락장에도 위기는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낙관론을 내놓았고 최근 주식시장 하락에 대해서 건강한 조정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리고 장단기적인 금융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조했다. 진짜로 만약에 침체 온다. 우리 다 생각 있어. 생각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라는 힌트를 우리한테 던져줬고 아서 헤이즈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70K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줬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할 거고 올해 말에는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지금 단기적 조정은 오히려 건강한 과정이고 향후에 왜 살아날 수밖에 없느냐. 결국에 돈 찍어낼 거다. 통화 공급 확대를 꼽으면서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 결국 정부는 돈 찍어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금융위기가 오면 결국은 유동성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미국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침체의 분위기가 도래하면 또다시 돈을 찍어서 살려주면서 비트코인도 회복될 거라는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월가 또한 비트코인 3월달 약세 후에 2분기에는 이런 조정을 회복하면서 강력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측을 해주고 있고 공통적인 전문가들의 얘기, 어쨌든 트럼프의 이런 강력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충격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이러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디톡스 구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강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개별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은 도사리고 있다. 켄터키 상원에서는 비트코인 보관과 채굴 보호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최근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뿐만이 아니라 커스터디와 채굴에 대한 친화적인 법안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미네소타주 또한 비트코인 결제와 투자 허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면서 가상자산을 투자 옵션에 포함하고 주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명시된다 하면서 세제 혜택도 포함을 시키고 있는 이러한 주정부 차원의 친화적인 크립토 법안은 계속해서 수면 아래에서 층층이 레이어를 형성하면서 단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의 유권자 2명 중 1명은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응답자의 51%가 이같이 얘기했고 34%만 비축안에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아직도 어쨌든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비트코인 비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비트코인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좋다고 모두가 찬성한다라고 하면 아마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믿지 못하고 비관 심리가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거. 아직 우리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이클 최고점, 극단적인 환희의 구간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례 주주 서원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언급하고 인정하면서 금융시장과 경쟁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2024년도에는 연차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2025년에는 제공하지 않기로 한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 상품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 180도 작년과 이런 초대형 자본시장 포식자들의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가장 큰 비트코인 현물 ETF인 블랙록의 IBIT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라는 팩트도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이대로 사이클 탑을 찍고 조정을 받고 시즌 종료가 되는데 왜 그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했을까? 여기에도 물음표를 던져본다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규제기관은 가상자산 규제 규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이번 규정에
시장의 목표는 가상자산 업계 투명성, 안정성, 사용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명확한 규제의 틀을 잡아 나가려고 하고, 남미의 또 다른 국가인 브라질 또한 가상자산 도입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급여까지 지급하려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브라질은 디지털 자산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가상자산 산업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근데 브라질은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브릭스의 핵심국이기도 한 게 브라질이다. 이런 식으로 브라질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도 홍콩을 앞세워서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향후 전 세계 지정학적인 부분에서도 비트코인이 차지할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면서 리플 커스터디 상표를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법정화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보관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전격 출시했고, 이러한 일환은 뭡니까? 리플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려고 하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사가 지금 커스터디 상표까지 출원했다라는 거. 미국의 높으신 분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짜고 있고, 거기에 가장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리플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시장이 향후에 더욱더 확장될지 축소가 될지는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CME 상품 선물 거래소에 이제 솔라나 선물 출시가 이제 코앞까지 왔고, 이미 벌써 비공개 거래는 시작됐다. 팔콘 X가 CME에서 솔라나 선물 블록 거래를 완료했고, 실제 CME에서 선물 승인을 받았다. 그 다음 절차는 현물 ETF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자산 운용사가 솔라나 현물 ETF도 신청하고 있다. 그리고 또 최근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갑자기 솔라나 보유량을 늘리면서 지난달 대비 40%나 보유량을 늘렸다. 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을까? 특히나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 트럼프발 리스크와 전반적인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바이낸스가 이런 식으로 솔라나를 매집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400만 달러 상당의 아발란체와 멘트를 추가 매수하면서 최근 수위, 세이에 이어서 또 새로운 알트들을 추가 매집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캐처님 비트코인은 언젠간 상승한다라는 거 알겠다. 근데 알트코인은 이번 시즌만큼은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알트는 완전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모든 알트들이 시장이 회복되고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고 해서 회복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미국이 밀어주는 프로젝트,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밀어주는 프로젝트, 그리고 본질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알짜배기 메이저 알트들은 분명히 저는 비트코인 분위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흐름으로 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또 바네크가 아발란치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이런 식으로 줄줄이 준메이저 근본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현물 ETF 기관 신청도 지속되고 있다. 기관들은 왜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대로 알트 시즌이 끝나고 비트 시즌도 끝나고 사이클이 종료됐다라고 하면 이들도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을 텐데, 이들이 계속 신청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 매도 볼륨이 최근 조정에 따라 엄청나게 컸는데, 점진적으로 시장가 매도의 강도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하방 압력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비트코인의 관심도이자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미결제 약정의 변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음수권에 있다가 다시금 양수권에 들어오면서 또다시 선물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율 동안 고개를 굉장히 크게 들었다.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고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어쨌든 상방이던 하방이던 굉장히 큰 변동성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제가 봤을 때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최근 계속 음수권에 있었던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금 고개를 살짝 들면서 양수권으로 저점을 올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수상한 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조정을 받는데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은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다. 보통 사이클 탑을 찍고 하락장이 시작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총도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빠지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자리는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크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늘어난다.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위해서 비트코인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은 최근 96K를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저점을 올려주면서 80K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확실하게 비트코인이 단기 추세 전환을 하려면 직전 고점인 85K를 일단 뚫어주고 그와 동시에 하얀색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최근 만들어줬던 단기 상승 트렌드라인 하방을 이탈한다, 또다시 76K 시도해줄 수 있고, 만약에 이 구간 훼손하지 않으면서 200일 이평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최종적인 마의 저항 구간, 장기 하락 트렌드라인,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단기적인 차트 분석도 어쨌든 매크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FOMC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알트 시장 또한 진짜 많은 분들이 알트는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알트는 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비트코인이 15K를 찍고 100K를 가는 동안 이러한 알트 시장의 조정은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한번 조정을 주면 거진 반토막 이상 큰 조정을 줬는데, 만약 비트코인 사이클이 이대로 끝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나 이런 큰 되돌림 이후에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해줬던 게 알트코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총 차트의 흐름도 지금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관점에서 SOPR 실현 손익 비율을 체크해보면 우리가 이번 사이클이 시작됐던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숱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SOPR 기준선인 1 부근을 지지해주고 이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사이클이 지속됐는데, 지금도 지금 1 부근에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다. 이 구간만 만약에 잘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번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 200일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보면 총 이번 사이클 여러 조정이 있었지만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2023년 3분기 그리고 작년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붕괴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방어선은 300일 이동평균선이었다.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비로소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갱신했는데, 지금도 200일 이동평균선은 이탈을 한 상황이고 300일 이동평균선을 최근 76K를 찍으면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어쨌든 20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3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강력한 지지 구간, 대략 한 70에서 75K 구간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고, 이 자리를 잘 지켜준다면 그토록 기다림 마지막 사이클의 피날레 유포리아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불안하고 힘든 시기는 맞지만 지금은 절대 손실났다고 팔고 도망칠 시기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모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시황도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